사람들이 HR에 정말 관심 많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오늘도 뭐 무슨 얘기 하는구나, 우리에게 뭘 시키는구나. 맞아요. 저는 레몬베이스 HR이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정우님이 레몬베이스 HR로 가서 드리는 질문인데, HR은 조직 안에 있는 조직과 사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조직에 훨씬 더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회사 자체가 HR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럼 이제 인하우스에서 HR 가이로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판매하는 HR SaaS 제품에 대한 인풋이나 인플루언싱을 하는지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일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레몬베이스로 조인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HR로 가는 거냐, 아니면 프로덕트로 가는 거냐. 뭐 비즈니스 네. 프로로 가는 거냐 해서 되게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도 했고요. 비중은 당연히 HR입니다. 본질은 HR이고, 하지만 저도 레몬베이스에 합류한다고 했을 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사실 HR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HR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많은 뒤에 고객들 중에 한 명인 굉장히 중요한 테스터이겠구나. 왜냐하면 테스터를 열어둘 수는 없잖아요. 물론 레몬베이스도 많은 담당자들을 만나 가지만 사실은 한정적이죠. 만날 수 있는 시간, 또 깊은 속내를 정말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부의 HR은 누구보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적확하게 피드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기대가 좀 컸던 것도 있죠. 왜냐하면 HR이라는 주제를 전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HR뿐만 아니고 HR 비즈니스, HR 프로덕트, 다양한 관점에서 이 얘기를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기대가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피드백을 드리거나 할 때도 또 앞서서 저희의 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좋은 사례들이나 저희가 또 연구해서 밝혀낸 것이 있다면 잘 알리는 것도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편 염려도 있었어요. 사실 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보통 회사에서 HR이 받는 인상은, 사람들이 HR에 정말 관심 많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오늘도 뭐 무슨 얘기 하는구나, 우리에게 뭘 시키는구나, 맞아요. 평가가 또 시작되는구나, 귀찮다. 또 뭐 이런 것도 하라고 하네 라는 인상.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좀 귀찮은 어떤 존재처럼 여기는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좀 무관심이긴 하지만 HR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아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첨예한 이슈를 빼고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걱정도 좀 됐던 건, 레몬베이스는 다들 그걸 만들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제가 뭔가 HR 제도를 개편하거나 제가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얘기하게 될 때 다른 회사와는 관심도의 차이가 확 나죠. 관심도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기대 및 걱정도 되죠. 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왜 등급이 5개로 구분되나요? 예를 들면 4개가 아니고 왜 척도가 이렇게 되나요? 라든지 왜 이 질문을 이 질문 하지 않나요? 라는 굉장히 다양한, 왜냐하면 그 기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로부터 많은 정보를 들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해요?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들고. 건강한 챌린지. 그렇죠. 아주 좋은 챌린지고, 네. 다만 이제 거기서 제가 막 신뢰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신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걱정도 됐죠. 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진짜 궁금했던 건데, HR이 정답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번에 평가를 고민하고 있어 라고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툭 치면서 자기 생각 얘기하고 툭 치면서 자기 생각 얘기하고 10개의 의견, 100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레몬베이스는 HR SaaS 제품으로서 제품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내부에 있는 HR 전문가인 정우님 의견도 참고를 할 거고, 또 내부에 있는 제품을 고민하는 프로덕트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참고를 할 거고, 또는 많은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고객사들의 요청 또는 많은 고객사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수십 수백 개의 의견들이 다 깔릴 거고, 그 중에서 제품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정할 때 굉장히 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과정에서 힘든 건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건 뭐 비단 레몬베이스뿐만 아니고 IT 서비스, 서비스 IT가 아니죠. 그냥 모든 기업이 갖는 근본적인 어려움이죠. 우선순위를 뭘로 할 거냐. 그 우선순위는 이를테면 비즈니스 니즈를 기반으로 할 거냐. 근데 보통 비즈니스 니즈를 기반으로 하지만 또 프로덕트도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을 수 있고, 프로덕트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충돌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관점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저는 이런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회사가 지금 타겟하는 고객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다 맞는 말이 되는데 그걸 딱 정해야 그 중에서 덜 맞는 말과 더 맞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예시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리뉴얼됐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잘 아시겠지만 그럼요. 평가의 정말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평가가 다양한 관점을 다루지만 그 관점을 종합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근데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서비스로 구현되는 걸 생각해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런 HR 사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저희도 이런 시도를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나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것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캘리브레이션 기능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또 이제 몇 차시에 걸쳐서 캘리브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서 구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불충분한데? 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당연히 고민을 하고 지금의 저희가 좀 타겟하는 고객에 맞춰서 기능 개발을 하자라는 의사결정을 내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오픈이 됐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안내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